근데 위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뭐냐? 이런 기능 못하는 사람들. 무슨 기능? 위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저작적으로 통해서 밥알같이 작은 거는 밑으로 내보내주고 큰 거는 다시 위에 거꾸로 올려서 분해를 시켜주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위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요 위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요. 위 같은 경우는 밥을 먹기 때문에 밥과 같은 음식물에다가 방사선 동gen소를 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꽉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놔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에 음식을 저장하는 작용이 있겠고 일부 음식은 십이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위에 음식의 양이 점점 줄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이 방사성의약품을 위에다 꽉 채운 다음에 시간대별로 검사를 해요. 시간대별로 검사를 해서 위에 이것도 뭘 그리냐? ROR을 그려요. ROR을 그리면 뭐가 나온다 했죠?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위에 방사능량이 최고일 거예요. 음식과 방사능량을 섞어 집어넣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에서는 저작 적용을 하고 음식물이 어디로 가게 했죠? 장으로 빠진다 했죠? 그럼 방사능량이 점점점 줄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선으로 쭉 연결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맥시멈 액티비티에서 반절로 줄어든 시간, 이걸 찾는 것이 바로 GT 검사예요. 그래서 GT 검사라는 것은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면 위에 연동운동에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와 음식물을 함께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양을 영상으로 스캔을 하고 이 빠져나가는 양을 측정, 즉 정량적 데이터, 뭘로 TA 커브로 측정을 해서 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T 검사라는 거예요. 기능 평가? 위에서 음식물이 얼마나 빠지는 건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임상 적용은 위의 연동운동 기능 평가라든가 폐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GT 검사입니다. 방사선약품은 아까 같이 DTPA나 콜로이드 계열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거는 보면은 테크니슘도 있고요. 인디움도 있죠. 그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량은 약 2mC를 사용을 하고요. 투여 방법은 경구 투여를 합니다. 원리는 구획 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체 장기에 관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방사선약품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다 구획 구분이다. 직접 부위는 위에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검사니까 검사했을 시간 전 금식, 그리고 이거는 금연도 해줘야 돼요. 금연. 그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식도 있고 고형식도 있습니다. 야, 유동식은 리퀴드 액체, 고형식은 딱딱한 거예요. 액체에다가 DTPA 콜로이드라든가 인디움 DTPA를 섞어서 단시간에 마시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액체로 검사하는 거예요. 고형식, 닭에 콜로이드를 주사해서 10분 뒤에 닭을 잡아 간을 꺼내 요리해서 섭취. 요 방법이 있고요. 김밥이나 계란 후라이에 섞어서 섭취. 이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예전 방법이에요. 자, 닭도요. 간이 있습니다. 간도 똑같이 쿠퍼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콜로이드를 집어넣으면 쿠퍼셀에서 탐식작용이 일어나요. 콜로이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간을 잡아서 배를 갈라요. 이 간을 삶아서 예전에 먹었대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그러면은 뭐 닭을 사오라고 하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예전 문제를 보게 되면요. 예전 그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은 gastric emptying time 검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표지 화합물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콜로이드. 간에 집어넣어서 검사하겠다. 근데 요즘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환자한테 김밥 한 줄, 계란 후라이를 사오라고 그래요. 아, 계란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계란을 풀어서 이 콜로이드를 계란에 집어넣고 막 섞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줘요. 계란 후라이를 해줍니다. 요리사처럼. 그러면은 이 핵약과의 계란 후라이 냄새가 꽉 차겠죠. 이것도 귀찮으니까 요즘에는요. 전자레인지에다 찜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환자한테
이 김밥과 계란 후라이를 먹여요. 가장 좋은 거는 환자가 진짜 식사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용으로 김밥과 계란 후라이를 섞어서 먹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유동식이 있고 고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액체, 고형식은 딱딱한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유동식은 액체니까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짧습니다. 고형식은 딱딱하니까 길어요. 그래서 유동식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 검사를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고형식은 장시간 할 때 검사를 쓰여요. 그래서 유동식 같은 경우 대부분이 누가 하냐? 애기들. 소아들 같은 경우는 김밥 계란 후라이 못 먹어요. 다 시간 내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섞여서 먹인 다음에 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도 GET 검사할 때 이걸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프로토콜을 만들 때 애들용으로는 리퀴드 GET 검사를 하는 거고요. 성인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솔리드 GET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아까 봤을 때요. 111 인듐도 있었죠. 인듐. 99 MTC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1 인듐 같은 경우는 계란 후레이에 섞어서 집어넣고요. 테크니슘은 액체와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윈도우를 두 개를 열어놔요. 테크니슘 창과 인듐 창 두 개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검사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검사가 되면서 유동식은 테크니슘에 따라서 테크니슘은 액체의 흐름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인듐의 카운트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동시에 고형식과 유동식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인듐과 테크니슘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유동식은 앉은 자세에서 액체를 마시면서 10분간 다이나믹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타임 액티비티상 T분의 검사 값을 구하는데 검사 방법이 용이하고 단시간 내 검사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형식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섭취한 뒤 환자를 눕혀놓고요. 2시간 동안 검사해요. 10분, 15분, 30분, 45분, 60분, 75분, 90분, 110분, 15분 간격으로 환자를 올라갔다 내렸다 시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검사를 전면상과 후면상 동시에 검사를 합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유동식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이 간단하고 10분 안에 그냥 누워서 검사 한번 끝입니다. 근데 고형식은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슈파인 포지션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전면상과 후면상을 찍어요. 자, 이 시간 2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90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검사 방법이 15분 간격으로 병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음식을 다 먹게 한 다음에 90분간 못 움직이게 하고 연속적으로 쭉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최소 90분 이상 연속으로 검사한다. 그리고 검사는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검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서 2분의 1 값을 구하는 겁니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GT 영상입니다. 여기서 쭉 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위에 음식물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록 음식물이 점점 더 뒤로 되면서 스몰 발로 빠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요, RY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RY가 모든 프레임에 다 적용이 돼서 카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빠지니까 손으로 쭉 연결해 주는 것이 게스트릭 F타임의 타임 액티비티 커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냐? 맥시멈 액티비티에서 T 2분의 1 값이 언제 되는지 요 시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60분 정도가 T분의 1 값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반절만 빠지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상과 후면상이죠. 그래서 보면요, 전면상과 후면상의 카운트가 틀려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전면 찍은 거고 후면 검사한 거예요. 근데 전면이 더 진하고 후면이 더 였죠. 그래서 이 고형식을 할 때는 전면과 후면 영상을 동시에 얻어서요. 이거를 합칩니다. 합쳐서 평균값을 내서 카운트 값을 구해줘요. 또 나온 데이터가 요거예요.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직선화를 해서 t2분의 값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타임 액티브 커브예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t분의 값이 60분 나왔죠? 그러면 정상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바로 GT 평가입니다. 요즘엔 저희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과거 검사고요. 요즘 거는요 동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1분부터 60분까지 연속으로 쭉 붙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다가 RR을 그려요. 여기 보면 RR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보이죠?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립니다. 그러면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서 T2분의 1 값을 구해준 것이 바로 GT 평가 검사예요. 간단하죠?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GT 검사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0분이나 120분째 영상에서 위에 수실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보니까 빠지지를 않죠. T분의 1 타임이 거의 뒤쪽 120분 쪽, 60분 뒤에 나왔어요. 90분 정도. 그 얘기는 뭐냐? 위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영상에서 보더라도 액티비티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과거 검사인데 T2분의 1 값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이 2시간 지나서 빠져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입니다. 자,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이란 게 뭐냐면요. 개실이라는 게 있어요. 개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거. 그래서 장이 있으면은 장 벽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처럼. 그래서 요 개실이 깎이면서요.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을 보게 되면 피똥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개시를 찾는 게 바로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요, 장출을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뛰었을 때 장출혈로 선발 등판에 전격 취소됐던 박찬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맥켈 개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맥켈기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위장관 출혈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개실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체 인구의 2%가 개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 개실이 있는 사람들 중에 10에서 15%에서 이 개실 벽에 뭐가 있느냐? 이소성 점막이 존재합니다. 이소성 점막.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위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실에 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위 점막 세포가 있는 거예요, 위점막 세포. 근데 위점막 세포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겠죠? 위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산이니까 장벽이 깎입니다. 근데 위 같은 경우는 이 위산이 나오더라도 이 산에 의해서 장벽이 깎이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요 개실 같은 경우 그냥 장이에요. 장인데 여기에 재수 없게 개실이 붙어 있고 그 개실 안에 위점막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소성 위점막.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위산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산 때문에 요 개실벽이 깎입니다. 깎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피가 줄줄줄 타고 어디로 가요? 똥과 섞여서 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측 벽 세포를 사용하고 있는 맥켈 기술 같은 경우는 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궤양을 초래를 하고요. 이 궤양 초래하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장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점막 세포, 이 테크신 같은 경우는요, 위점막 세포의 생산 세포에 농축됐다 분비 잔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실이 있게 되면은 위하고 똑같이 이 개실 부분에도 분, 뭐야,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점막 신티그램이라고 부르는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을 통해서 이 맥켈 개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장은 아니고요. 닭장이에요. 닭. 닭이에요. 닭장인데 여기 보면 뭐 달려있죠. 새끼손가락 같은 게 이게 개실입니다. 요것도 개실이고요. 요것도 개실이에요. 근데 이 개실에 만약에 위점막 세포가 있다고 쳐봐요. 뭐 어떻게 될까요? 산이 나오고, 산이 나오면서 벽이 깎이고, 벽이 깎이면 피가 나오고, 이 피가 똥과 섞여서 피똥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위점막 세포는 뭐에
쉽게 섭취가 된다? 99mTC가 쉽게 위점막 세포에 농축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개실 안에 있는 이소성 위점막도 얘가 가서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개실이 뭐 여기 아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 생기냐? 배를 4분의 1로 나눴을 때 우하복부 여기에만 생깁니다. 메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을 했더니 여기 이만 스팟이 있다? 이거는 메켈 개실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하복부에 생깁니다. 자, 메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 평소 어디? 우하복부 우하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맥케스 다이버티큘럼 스캔 같은 경우는 방사선약품을 테크니슘을 사용하고 사용량은 10ml 큐리 정맥 주사를 통해서 능동적 이동에서 위점막 세포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병소는 열소 어디에? 우하복부. 그래서 병소가 보이는 영상에 섭취된 부위는 위점막과 위점막이 있는 개실에 섭취가 됩니다. 요 전체 자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검사 6시간 전 금식 그러면 유지하고요. 조영제 투여보다 먼저 실시해야 돼요. 피똥을 쓰다 보니까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바리메르메라든가 스몰 바울 시리즈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바름에 의해서 감쇄가 일어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조영제 투여. 뭐 CT나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바륨 요거를 이용한 검사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요. 투여 후 1분, 10분, 20분, 30분 실시하는데 요것도 의미 없어요. 1시간 동안 동적으로 어떤 이렇게 경시적으로 어떤 자기 맘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 병원은 과거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아니 동영상이라네. 동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포지션을 바꿔 검사할 수도 있어요. 뭐 레프트 다운 데큐비터스라든가 뭐 LAO, 뭐 라이트, RPO 이렇게 필요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후 5분에서 20분 정도 뒤에 핫스팟으로 보통 나타나요. 그래서 20분 안에 나오는 경우는 예민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위험성과 위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막세포 개체수가 작을 경우, 괴사가 있을 경우, 다른 복부의 구조물이 가려진 경우는 있는데도 안 나오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막세포가 개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위소성 위점막이에요. 그럼 나오겠는데 이 한 부분만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요. 그럼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위양성. 원래 다른 원인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위양성처럼 볼 수가 있어요. 개실은 아닌데 출혈 때문에 개실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동정맥기형. 우하복부에 동정맥기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테크니즘이 이렇게 찼어요. 근데 이게 개실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종양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검사되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성을 띌 수도 있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양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맥케지 스캔 영상이에요. 그래서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근데 우하복부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근데 영상 잘 보면은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봤던 GET 검사와 비스무리 끄리합니다. 위가 시커멓게 나오니까. 아, 헷갈리죠?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가 점점 진해지면은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입니다. 근데 아까 GET 검사 같은 경우는 위가 위에 방사선세포를 채워놓고 위에서 빠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위가 점점 옅어지면은 GET 검사예요. 그것도 구분하시면 돼요. 위에 덴시티. 자, 다시 한번 위가 점점 진해지면은 맥켈스 다이버티큘럼 스캔. 위가 점점 옅어지면 GET 검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 키스는 아니고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부분 있죠? 여기 화살표 부분. 자, 어디에요? 우하복부. 여기죠? 여기 있는 게 개실입니다. 맥켈 개실. 자, 맥켈 개실 위치 어디? 우하복부. 반드시 기억하세요. 위치가 아무 데나 생긴 데가 아니고 우하복부입니다. 열쇠로.